네, 개장 전에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탈반도체 쏠림 개선,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기대, 주목할 만한 황금주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에는 하락할 만한 명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지 걱정인데 오늘 장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 외국인들 놀이터로 전락했죠. 선물에 따라서 지수가 급변등 나오는 그런 요인이지만 내심 본다면 어제 선물로 지수를 뺀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현물은 많이 매도하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기술적인 반등 기대할 수 있고, 자, 어제 이제 방송에 부적합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제가 많이 꾸지람을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개박설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부적합한 내용 쓴 부분들을 저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방송에 적합한 용어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그 부분의 정책들이 미리 시장을 준비한 위험을 대비해서 선제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왔을 때는 그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를 보면 사후 약방문적인 그런 뒷대응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 좀 그렇게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부분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반도체들 중심으로 해서 어제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다시 우려감과 기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와요. 일단 여기서 본다면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소외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소외 섹터들이 이제 시장에서 저평가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격 메리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위축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표를 볼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과 한번 반대로 가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IMF에서 올 미국 경제 성장률을 2.7%로 0.6% 상향을 했어요.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유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좀 활력소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또 TSMC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 정도 증가될 것이다. 아울러서 지금 반도체 보조금이라는 목줄을 사용해서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에서 이제 로우 랜딩에 대한 확신까지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목줄로 미국 경제는 좋아지면서 이제 로우 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어떤 우려가 되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 있고, 여차하면 인플레이션이 2.5% 이상 유지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이 결국에 상승의 동력이 된 그런 모습이고, 또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스탠스의 변화 같은 것이 언사에서 금리 인하를 언급했던 부분이 글이라든가 말은 삭제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더 멀어질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모처럼 만에 반등 나오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실적 호전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 KLL이라든가 쿠팡, 미비안, 니콜라, ASML, 그 다음에 AMD, 램 리서치와 같은 반도체 섹터들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더라도 반도체 섹터하고 헬스케어 섹터하고 IT 소프트웨어, 방산 기계,
항공 이런 쪽들이 강세 업종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이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자 반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시티은행 그다음에 이런 쪽들의 낙폭이 커지면서 주가 하락을 보였고, 또 테슬라가 감원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졌고, BHP라든가 그다음에 리오 틴토 발레 즉 이런 쪽들이 비철 금속 섹터들이 좀 많이 빠졌고, 도미니언 에너지가 하락하면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비철 금속이라든가 모바일,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자동차, 신재생 이런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국 시장의 자동차 섹터는 약세를 보였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들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자 ETF 시장에서도 방산과 항공, 그 다음에 클라우드, 반도체, 헬스케어 쪽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클라우드와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들이 인공지능이죠. 오늘 월드 IT 쇼 개최가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든가 인공지능 섹터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반면에 테슬라 요인으로 해서 2차 전지가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섹터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약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제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 쪽으로는 우리가 볼 게, 미국 앨런이 이런 해석의 기사를 놨어요. 중국의 태양광과 전기차에 대해서 301조 관세를 부과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서 전에도 지난주에도 이 기사로 태양광 관련이 한번 움직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 반등 나올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돈 확전에 따른 유가 급등의 우려감들,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연고점을 경신했다라는 이런 요인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 자 중국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 나오면서 전망치를 초과했어요. 굉장히 좋은 호재의 요인인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1분기 경제 성장을 5.3%로 발표했지만 중국 현지 중상층들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통계에 대해서 자국민들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은 소비 위축 이 부분이 결국에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그다음에 3월 신규 주택 가격이 0.3% 하회에 떨어졌거든요. 1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산업의 침체, 둔화 이 부분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모처럼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 자 국내 같은 경우도 어제는 결국에 호재들은 있었지만 시장의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반응하는 요인은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비중이 제일 작을 때가 68%, 클 때가 80%까지 육박하거든요. 선물 장 초반부터 매도 공세를 때리니까 지수가 힘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자, 미국이 경제 성장률은 상향했는데,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을 동결시켰어요. 이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외국인들 매도 촉발시키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정부 정책과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섹터의 국제 경쟁력이 낙제점이래요. 핵심 기술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연구력 R&D 이런 쪽이 전무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도 뒤처진다 이런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R&D 쪽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렸을 때 결국에는 인공지능 섹터들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외국인들 선물로 매도 폭탄 내리면서 결국에 환율이 장중에 1,400원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 보였지만
그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외환시장 개입하겠다 이 얘기 나오면서 결국에 1394원 50전으로 마감했고요. 역외 시장에서도 1390원 이전으로 마감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원화가 빨리 조속히 강세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어제 지수는 뭐 2% 이상 코스피 코스닥 급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2,700억 순매도, 매도 규모가 굉장히 크진 않았는데 낙폭이 컸고, 코스닥에서는 1,563억 매도하면서 6,582억으로 순매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선물에서 1조 1,400억 순매도로 마감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지금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 공정이라든가 정부 관계 규제가 굉장히 강한데, 이 선물 시장과 공매도 시장에서는 독과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범위에서는 독과점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2시 15분까지 외국인들이 1조 6,800억 이상 매도 폭탄 나면서 지수가 힘없이 상급자용 스키 슬로프처럼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마감 무렵에 매도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1조 1,300억으로 순매도 부분을 줄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도 2시 반 이후에 1,597억에서 6시 마감했을 때 2,380억 여기까지 매도를 늘렸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선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약 5천억 가까이 장 마감으로 순매수한 그러한 모습 보면 오늘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를 다 흡수하면서 코스피 거래대금 12조 2,600억 그러면서 약 13% 가까이 거래는 증가됐고, 코스닥은 8조 4,200억으로 현재 매각 3% 증가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코스닥이 지금은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고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등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고객 예탁금은 3% 유입되면서 56조 6,700억 기록했고, CMA 역시도 1.68% 유입되면서 82조 2,700억, 그 다음에 마켓머니 펀드도 1,400억 유입되면서 204조 원대를 유지했어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마켓머니 펀드라든가 CMA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자금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유입과 유출이 급격히 변동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 자금은 대기 매수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래서 또 오늘 장중 조정 준다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는 저가 매수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상황에서 봤을 때 반도체가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들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장 마감 무렵에 이제 틱톡이 한국 시장 진출한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틱톡 관련주들이 시간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오늘 장 초반에는 틱톡 관련 원주들 단기 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유리 기판과 수소 쪽들은 그동안 굉장히 낙폭이 컸었죠. 그래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쪽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소 섹터 보시고, 그 다음에 월드 IT쇼 관련해서 계속 통신주들, 보안주들 계속 우리가 관심 갖자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잘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4월은 과열에 대한 냉각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상황이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2640선 부근, 자, 지지를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거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지수의 다음 지수를 본다면 2550에서 2675, 요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 반도체 쪽에서 주도 섹터라든가 이슈 섹터 이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를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 PBR 관련 주주 환원 관련주에서는
강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 저 PBR이라든가 밸류업 관련주들이 결국에 지수 하락을 지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30% 이상 현금을 확보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보유한 현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시점을 우리가 노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여전히 실적은 주가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적 개선주들은 우리가 차곡차곡 매수하는 전략으로 봤으면 좋겠고, 여전히 당일의 주가의 방향성을 보려면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 이 부분은 꼭 체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보면 가장 큰 게 2024년 월드 IT 쇼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SPS부터 17일 부분까지는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센지랩이라든가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이런 통신주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순환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IPF 공급망 협정 발효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용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 협력 계약 체결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용인 반도체 단지 관련주들 반등 나올 수 있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포럼 성과 보고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들, 그다음에 방산업 발전 협의에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 그리고 액화 수소 충전소 준공식이기 때문에 수소 충전 관련들 한번 움직일지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스스님, 민경님, 벚꽃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감사 인사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혜라님은 다냐쌤 덕분에 3월 말부터 현금 비중 늘려서 하락장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반도체 유리기판 HB 테크놀로지 시장 분위기 때문에 밀려난 건지 추가적인 전략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좋지 못할 때는 역시나 실적주 봐야겠죠. 그 안에서는 TNL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코리아 FT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딱 하나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HSP 매각에 대해서 그 장마금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초반에 회사에서는 부인 공시를 냈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언론사의 잘못일지 회사의 잘못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CCBB가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사에서도 확인 없이 나갔다면 이런 부분들은 언론사의 책임들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글을 쓰는 기자들 본인들 역시도 사실관계 유무된 글을 쓰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 컨트롤 C, 컨트롤 V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기자 정신,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제는 이제 회사 측에서 사실무근 발표하면서 관련 한미반도체라든가 HSP라든가 관련주 다 밀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면 특징적인 게 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관련들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와 결탁된 거라면 이런 것들은 중대 범죄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고, 자, 그래서 HB 테크놀로지는 HPSP 지분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했는데 일단은 손절가는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HB 테크놀로지 역시도 유리기판 관련주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기대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해는 보고 있지만 손절가 3,380원을 깨지 않는다면 목표 주가 5,300원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TNL 같은 경우는 실적이에요. 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 시가총액 6천억 도전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증권사 네 곳에서 목표 주가가 75,250원이에요. 우리는 6천억 기준으로 했을 때 73,600억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신규 사업, 마이크로 니들, 그 다음에 의료용 대마, 이 부분이 하반기에부터 신규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57,500원까지는 매수하자.
손절은 56,000원 이탈 요걸 잡았잖아요. 그래서 57,500원 전후까지는 56,500원도 매수 가능하겠죠. 그래서 손절 기준은 지지한다면 시가총액 6천억 우리가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것, 이 부분을 집중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섹터까지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6,600원을 이탈한다면, 자, 우리는, 자, 이 부분은 5,900원에 6,100원, 여기서 다시 매수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 도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신고가 추가 상승 가능해요. 하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1% 감소되는 그런 게 예측돼요. 그러면 실적 발표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6,6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신고가 유지하고 6,600원을 이탈한다면 자, 우리는 5,700원 부분, 5,700원 전후 여기서 5,800원 이하에서 집중적으로 다시 매수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해답은 실적일까요? 오늘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보려고 해요. 반도체거든요. 오늘 기사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삼성 HBM 테스트 통과 임박, 젠슨왕이 파트너십을 지속할 수 있어 기쁘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또 삼성이 미국 국방부와 손을 잡았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수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이 엔비디아 관련, HBM 관련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PSK홀딩스라든가 테스라든가 에이진랜드라든가 이런 쪽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희는 테스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전략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보주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제 상황에서는 바닥 만들었어요. 그래서 테스는 27,500원에서 29,500원. 비싸게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에서 29,450원 마감했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쯤 눌릴 수가 있고 손절은 짧게 가겠습니다. 27,000원 이탈 손절 기준 잡으시고요.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35,000원에서 38,000원 여기까지 노려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테스 안내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35,000원에서 38,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